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지나 팔자대로 살고 있던 결혼 7년 차의 여자입니다. 인생에 잘 나갔던 시기라고 할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잘났던 때가 바로 결혼하기 직전의 저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도 찬찬히 벌어오고 있었고 저 하나 꾸미고 보살피는데 기꺼이 돈을 써가면서 가꿨는지라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시기였죠. 지금은 아들 하나를 낳고서 몸이 퍼질 대로 퍼지고 또 아프고 쑤시는 곳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당시엔 저도 처녀였는지라 몸이 참 건강하고 가벼웠습니다. 늘 당차 있었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가득했었어요. 그렇게 자기 예쁜 맛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도 잘하길래 그 모습에 꼴딱 속아 넘어가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고 또 평생토록 지켜줄 거라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버터 가득한 말들을 엄청나게 해대더라고요. 저 하나 잡아 결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별 수 있나요?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남친이란 사람이 그렇게 드라마 주인공 같은 소리를 해대니 마음이 설레는 수밖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뒷바라지도 모자라서 하나 있는 아가씨 뒷바라지까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동네북 대하듯이 부려먹고 하대하는 시댁 사람들과 남편 때문에 개고생을 했던 쓰라린 기억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제가 바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순간에 임산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면서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들락거리던 것을 시작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자기 엄마가 집에 와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오히려 해볼래 하던 남편까지 모든 악몽이 바로 시작되었었죠. 시어머니시니 제가 오지 말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는 주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간간히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쉬라고 해서 듬직하게 믿고 쉬고 있었더니만 한다는 말이 남편이 밖에서 일하며 돈 벌어오니 너는 팔자 편하고 좋겠다. 그치? 돈 쓰는 맛에 살맛 나겠네. 라며 괜시리 눈치를 주셨어요. 정작 저는 쥐뿔만큼 벌어오는 남편 월급에 허덕이면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하시는 건지 자기 아들이 마냥 재벌집 아들처럼 월급을 벌어오는 줄 아시는지 그렇게 남편도 허투루 쓰지 말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쓸 돈이 있어야 쓰던지 말던지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다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첫해부터 아들을 낳으니 제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애가 우량아까지는 아니었지만 꽤나 무게가 나가게 태어난 바람에 출산 후 애 하나 드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나서도 제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며 저희 집으로 무단으로 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애를 돌봐주기는커녕 제 애를 한 번도 안아주려 하지도 않는 바람에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애까지 돌보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짐까지 싸가지고 들어오셔 놓고서는 제 집에서 휴양을 하는 듯이 몸 편하게 지내셨죠.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또 염치가 없으셨냐면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는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들어와 놓고는 저한테 끼니 때마다 나 근데 김치 없이 못 먹는데. 나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데. 라고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셨어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오신 분이 저한테 식사를 차려주라고 요구하는 걸로도 모자라 반찬 투정까지 하면서 잔소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도 모자라 밥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기는커녕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다 음식물 국물이 그릇에 다 엉겨붙을 때까지 설거지 한 번을 하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애를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설거지 한번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거실바닥에 몸을 밀착시켜서는 한시도 떼지 않고서는 TV만 열심히 쳐다보셨어요. 얼마나 꼴 같자냐면
TV를 보면서 그 소리에 저희 아들이 깨서는 울기도 여러 번 울었었고, 그래서 제가 빨래를 돌리다가 달려가기도 했고, 빨래를 개다가 달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을 도와주지 않고는 오히려 더 크게 웃더라고요. 아이고, 배꼽이야. 라고 하면서 대놓고 배를 잡고 웃겨 죽겠다며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셨고, 우는 애를 빨리 달래주지 않는다면서 야, 너 뭐하냐? 네 새끼 울잖아. 라며 소리를 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남편은 지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자기는 돈 벌어오는 남편인데 집구석에 있는 마누라가 되어 할 일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기부터 하더라고요. 늘 돈 벌어온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을 상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주부로 일하라고 해서 제가 주부를 한 건데 내가 지 새끼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집에서 살림을 해주고 있어도 상전은 늘 자기라며 권위를 세우더라고요. 쥐뿔만큼 벌어오는 인간이 혼자 자존심만 세서는 말입니다. 남편이 저를 이렇게 무시를 하니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와서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요양을 하는 걸 아주 서스럼 없이 하셨어요. 급기야 저희 아가씨까지 지 엄마를 따라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지네 오빠도 지네 엄마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와서는 지 엄마 옆에 꼭 붙어서 TV를 쳐보더라고요. 그렇게 와서는 먹을 것도 아주 마음껏 꺼내다 먹고 그걸로도 모자라 지가 먹다 흘린 과자 한 조각을 제대로 치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뜯어먹는 과자를 스스로 휴지통에 집어넣어 본 적이 없고 자기 엄마를 따라서 저한테 슬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나 물 좀 갖다 줘요. 목말라요. 이거 말고 다른 음료는 없어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뚜껑이 열리다 못해 정말 뭐 이런 집구석 것들이 다 있나 싶어서 열받치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이 꼴을 보면서 늘 이혼을 몇 번이고 다짐하기도 했었고요. 이혼으로도 모자라 당장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든 시누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시모 본인을 치더라도 여러 차례 후려패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참았어요. 정말 제 아들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혼을 굳게 결심을 하고 나서라도 내 아들 한 분을 보면 정말 이혼이 뜻처럼 행해지지 못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이해가 무슨 죄인가 싶어 아들 하나만 보면서 여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하늘은 절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복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죗값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가씨였어요. 작년에 아가씨가 코로나 난리를 뚫고서 식장 취소를 못한다며 결혼식을 감행했습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인데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하더군요. 좋아서 결혼하겠다며 시댁에 인사시키러 오는 걸로도 모자라 그 와중에 저희 집에서도 밥 한 끼를 더 얻어먹이겠다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는 2번 정도 제 손에 밥을 얻어먹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2번 아가씨의 남편을 결혼 전에 미리 봤습니다. 말하는 게 좀 제비 같기도 하고 살짝 대화를 하다 말고 아가씨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좀 별로다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가씨랑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 남자가 저희 남편만큼이나 쓰레기 같은 놈이더라고요. 세상에, 오히려 저희 남편보다 더하면 더한 수준의 개판이 남자였던 겁니다. 아가씨가 시집을 갈 때 신랑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며 자랑을 하시더니만 알고 보니 그 집은 대출을 가득 낀 전세였고요. 그걸 가지고 아가씨가 화를 냈다가 남편한테 손찌검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어머니가 하도 동네 창피하다며 극비리에 비밀로 숨겨둔 바람에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시집살이까지 너무 심한 바람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자기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욕 얻어먹으며 괴롭게 살다가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애를 덜컥 가져버렸어요. 그러다 얼마 전 출산을 했는데 하도 시어머니 옆에서 아가씨가 서럽게 울길래
왜 저러나 싶었더니만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하소연하듯이 막 아가씨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한테 시집살이를 했던 게 생각나서 그런지 속 시원하게 상대 사돈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못하고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에휴 참 결혼이란 게 뭔지 라고 하면서 쏘가리만 하는데 저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뿌린 대로 거두면 사는 거라는 생각에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출산하고 제 집에 엉겨붙어 저를 식모 부리듯 살았던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 때문에 그 어린 때에 손목 디스크 진단도 받았고 허리 디스크도 모자라 산후 우울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 쭉 고통 속에서 살았거든요. 당연히 살도 덜 빠져서는 더 이상 내 눈으로 거울을 봐줄 수도 없을 정도의 못난 수준도 되었고 그 바람에 멀쩡하던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치면서 망가졌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받는 고통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제가 소름 돋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고통받는 시댁 식구의 상태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시누이가 출산을 했을 때 시누이가 어떻게든 애 낳고 난 후까지 시집살이를 피하고 싶었던 건지 시어머니께 SOS를 쳤어요. 자기 엄마한테서 산후조리를 받아야겠다고 말을 꺼냈고 그걸 시어머니가 덥석 받아서는 내가 네 산후조리를 책임지 마 라고 하면서 시누이랑 시누이 남편 그리고 시누이 시댁에까지 말을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누이 사돈 쪽에서도 어쩌지를 못한 채 시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기로 했다 하고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시누이 산후조리를 책임진다는 명분하에 시누이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나 제대로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실 때만 하더라도 제 애는 제가 직접 돌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시누이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영락없이 애를 돌봐줘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자기 딸이 남편 눈치에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하니 자신이 어떻게든 얘를 직접 돌봐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행동으로 옮기셨는데요. 그 집 애가 저희 집 애보다도 더 잘 우는 애였던 겁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막 눈물샘이 터져서 울고 누구 하나 안아주지 않으면 잠시라도 참지 못하고 막 울어대니까 시어머니가 외손주를 보다가 골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해요. 혼자 애 보다가 미치기 직전에 상태까지 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숨이 탁 막혔어요. 옆에서 남편은 우리 엄마가 네 산후조리도 도와줬는데 너도 내 동생 산후조리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인간이냐? 라면서 속도 없는 개소리를 꺼내며 자기 엄마랑 동생 편을 들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은 한 대 콱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께는 더 독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저 애 낳았을 때 저희 집에 산후조리를 해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요양으로 오셨던 거 아니셨어요? 저 그때 저 스스로 애를 키웠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요즘 산후조리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 한번 연락해서 편하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옆에서 남편은 지 엄마를 바로 도와주러 안 간다면서 이미 벌써 씩씩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남한테 일을 맡기는 거랑 가족한테 일을 맡기는 게 같냐면서 얼마나 변명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장 와달라고 하면서 자기 손목이 나가기 직전이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아유 저도 그 바람에 몇 번 더 안 간다고 애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 수긍을 했어요. 가서 더한 짓을 보여주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한테는 그래 니네 엄마랑 동생 도와주러 가니까 그만 좀 떽떽거려. 나는 말을 하면서 제 아들을 그냥 툭 맡기고 왔어요. 남편이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애를 혼자서 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냥 턱하니 밥도 안 해놓고 애를 놔두고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제가 시누이 집으로 가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해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애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몇 시에 씻겨야 하는지 막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왜 미리 말해주지 않고 갔냐면서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슬슬
남편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냈고 결국 나중엔 핸드폰을 작정하듯 꺼버렸네요. 그리고 시누이 집에 도착을 한 그 순간 시누이는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대요. 평소에는 제가 시댁에서 명절마다 개고생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와서 도와주러 하지를 않던 애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가식스럽게 시누이의 인사에 화답을 했고 부엌으로 곧장 들어가서는 형식적으로 미역국 한 사발을 끓여냈어요. 시어머니가 저 산후조리를 해주실 때에 형식적으로 미역국 하나를 차려놓고는 밥 끼니 때마다 내가 미역국 끓여놨잖아 라는 소리를 자주 하면서 생색을 내셨거든요. 그거 따라하겠다면서 저도 미역국 하나를 차려놓고는 바로 손을 접고 부엌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 와서 저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TV만 보면서 거실 바닥에서 놀고 먹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마냥 저도 똑같이 복수를 해줬습니다. 바로 거실로 나와서는 바닥에 누워서 TV를 한참 보고 있으니 시누이가 처음에는 딴소리를 못하다가 문득 저한테 언니 이것 좀 해줘요 라고 하면서 시킬 것을 막 말하더라고요. 애가 운다고 부르면 저는 애 엄마가 좀 안아주듯 해야지. 그래야 애가 나중에라도 덜 울고 엄마 품을 기억하지. 아직 애를 키울 줄 모르네. 라고 하면서 괜히 생색을 냈고요. 신우애를 아주 조금 안아주다가 다시 신우한테 주는 걸 반복하면서 육아를 거의 남일보듯이 했습니다. 일부러 다시 도로 거실에 돌아와서는 보란듯이 누워 TV 채널을 돌렸고요. 그러다가 뭐 하나 웃긴 채널이라도 나오면 한참 고정을 해놓고서는 주변에 시누이랑 시누이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도 뻔뻔하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TV를 보면서 과자도 여러 개 씹어 먹었고 그거 다 해치워 먹어놓고는 신우가 했던 것처럼 치우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시누이 남편이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당혹스러워하면서 쳐다보길래 아이고 우리 아가씨는 저 산후조리 했을 때 이거보다 더 했었어요. 애 키우는 거 도와주겠다고 와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애를 안아주기는커녕 뭘 그렇게 재밌는 거 혼자서 보던지. 근데 나도 이제 보니 이해가 가네. TV에 재밌는 게 너무 많네.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TV 시청을 즐겼습니다. 하하호호 거리면서 얼마나 드러누워서 놀고 먹었는지 몰라요. 나가는 길에 쓰레기 봉지 하나라도 버릴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시누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조차 시누이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도 절대로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런 저의 행동이 반복되니 시누이도 참다 참다 열불이 나는데 차마 자기가 했던 짓이 생각이 나서는 저한테 잔소리를 못하겠는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대요. 막 울면서 엄마 나 진짜 얘 키우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누이하고 수학의 너머의 시어머니까지 다 들으라는 식으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TV를 보면서 깔깔대며 웃기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 와중에 저는 제 남편이 애를 잘 보고 있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애를 혼자 보다가 아주 죽어나가려 하는지 넋이나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너 집에 언제 와? 그냥 동생을 내버려 두고 넌 당장 집에 와라. 라고 하면서 급기야 자기 여동생을 그만 챙기고는 집으로 빨리 와서 우리 새끼부터 돌봐달라며 애원을 하는데 그 애절한 목소리가 얼마나 웃기던지요. 태도가 돌변해서는 저를 찾는 남편의 모습이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보다 더 웃기더라니까요. 그렇게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만 이내 시어머니가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 딸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하니까 저한테 혼을 내서라도 지 딸을 더 챙기란 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전화를 받자 야! 라는 외침과 함께 너는 그 집에 내 딸 좀 잘 봐달라고 기껏 보내놨더니만 내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니? 네가 애를 키워봤으니까 어떻게 애를 봐야 하는지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내 딸을 더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왜 산후조리를 하러 가서는 네가 놀고 있냐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어머님, 잊으셨어요? 저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했던 짓이랑 똑같잖아요. 어머님도 우리 집에 와서는 저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선 그냥 TV만 쳐다보시면서 깔깔대고 놀기만 하셨잖아요. 어머님 딸도 어머님 따라 우리 집에 와서는 저 하나 더 못살게 구는데 일조했고요. 잊으신 거 아니죠? 아니면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꼴에 기억이 있긴 한 건지 제 말에 잠시 당혹스러워하며 별소리를 못하다가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라는 희박한 개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산후조리가 달라봤자 뭐 얼마나 다르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께 화끈하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때가 아직 시누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고 옆에 시누이랑 시누이 남편까지도 다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오히려 스피커폰을 켜서는 대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 산후조리 하다 손모가지 부러졌을 때에도 아가씨는 우리 집에 와서 과자 뜯어 먹다가 그걸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냥 집에 홀라당 가버렸었어요. 그런 게 산후조리 아니었나요? 저는 아가씨도 그런 똑같은 산후조리를 바라면서 절 부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가씨, 듣고만 있지 말고 말 좀 해봐요. 아가씨도 나 애 낳고서 개고생할 때 옆에서 그지랄 떨며 옆에서 일만 더 키웠었잖아요. 그렇죠? 아가씨가 직접 말 좀 해봐요. 라고 말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바라지 말라는 식으로 할 말을 다 하면서 쏘아대니 우리 아가씨는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옆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면서 쭈그리로 있고 아가씨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부를 내버려 두고서는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아가씨도 그렇고요. 그럼 저 이제 안 올게요. 그니까 산후조리 해주라 말아 하면 부르지 마요. 라고 하고는 아가씨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가 아가씨 집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 후 보란듯이 시누이 집에 가지를 않고 있고 제가 한 말들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딱히 반박하며 연락을 또 못하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남편은 애를 보다 떡실신이 되어서는 저를 기어가는 목소리로 반겼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전 확신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혼자 애를 보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분명 깨우쳤을 거란 걸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 후 남편은 집에 와서도 집구석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극단적인 말은 절대 꺼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저도 그런 남편과 시댁 사람들 태도를 보면서 혼자 키드득 거리면서 잠잠히 집에서 제 애나 돌보며 사는 중이랍니다.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되면서 자기 딸한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고 부려먹으려고 한 시어머니랑 남편까지도 모두가 다 자기만의 가르침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시누이는 뭐 이미 시집을 간 순간부터 지 남편한테 구박을 받으며 저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사람이 자기 업보대로 사는 건데 이게 딱 우리 시댁과 남편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었네요. 전 그 덕분에 손에 물 한 번 묻히질 않고서 속 시원히 복수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